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을 샅샅이 파헤치는 직업의 세계. 직업 힌트 하나, 해결사. 해결사? 네. 직업 힌트 둘, 공감 요정. 요정이요? 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이 공감 베테랑의 정체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홍반장처럼 오늘 최고의 해결사인 베테랑 누굴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진짜 누구실까요? 네, 베테랑 만나러 출발. 근데 좀 감이 오시나요? 법무법인이 떠 있나요?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베테랑님! 베테랑님! 어디 계세요, 베테랑님? 안 계시나? 문이 열려있긴 한데. 베테랑님!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귀여우시죠? 저는 17년 차 변호사를 하고 있는 김흥준이라고 합니다. 네. 17년이나. 오래되셨죠. 27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김흥준 베테랑. 억울한 속사정도 모두 들어주고 복잡한 법률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데요. 사건에 휘말려 있다든가 금전적인 손해를 많고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든가 그런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민사와 형사 그 어떤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베테랑입니다. 예.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앉으시죠. 에르상에 있어서 왔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앉으시죠. 네네. 의뢰인은 어떤 이유로 우리 베테랑을 찾았을까요? 제가 다가구 예. 전세를 들었습니다. 4억 상당이라 그래가지고 뭐 3억에 해준다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전세 보증금을 회수를 아이고,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많죠. 맞아요.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던 의뢰인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새로운 집 계약을 마쳤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이사를 가야 돼서 보증금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 전부 이제 그 뭐 저축해서 몇십 년 동안 한 것이 3억이거든요. 또 일본에 또 몇천 원 또 빌렸어요, 친구한테. 지금 뭐 그것도 지금 못 갚아주고 지금 잠도 못 자고 오. 밥도 제대로 밥맛도 얼마나 없고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그러니까요.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먼저 형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기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아서라도 피해 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민사적으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요즘 전세 사기 너무 핫 이슈였잖아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난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줄 수 없다, 배째라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처벌은 받게 하고 싶다. 이 부동산의 시가가 얘기한 것보다 너무 크게 얘기한다든가 또 여기에 선순위로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그걸 숨겼다든가 네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이럴 때에는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숨진 채 전세 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빌라왕처럼 기사입니다. 조직적인 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또는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중개인에게 얘기를 해서 꼭 요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이거 만일 중요한 정보인 것 임대인이 같아요. 맞아요. 국세를 밀린 게 있으면 그것이 먼저 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심 전세 앱에 들어가서 네. 시가의 한 저런 게 7, 있어요? 80%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등기부 등본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근저당권이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사건을 들여다보는 베테랑.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 뭐예요? 이러고 계신 게 아니었네요. 어머, 우리 가족의 세계 프로그램인데 저희 프로그램 코너인데. 애청자시라고 저희가 하시더라고요. 하는 사건도 이혼 사건이 많고 저희 사건에서도 의뢰인이신 아빠 쪽에서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바쁘게 살던 한의심 씨. 평범했던 일상에 뜻밖의 일이 찾아왔는데요. 언제부턴가 아내 미호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구미호입니다. 김하영 아니고요. 아니,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그래도 립스틱 색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수상한데요? 네, 민망해진 의심 씨. 괜한 상상을 했던 걸까요? 여보세요? 아니, 오늘은 안 돼. 누군데요? 누군데요? 물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수상한 아내 미호 씨. 뭐지? 누구랑 저렇게 다정해? 의심이 깊어가던 그때 아니, 나 사실은 임신했어. 뭐? 임신? 아니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게 어이구. 에이 봐봐. 그래, 나 다른 남자 생겼어. 어머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아니, 그럼 아내가 직장 동료랑 지금 바람이 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애까지? 네. 어머. 어떡해요. 그러함에도 충격적이죠.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엄마 쪽에 양육권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고 하게 되면 엄마가 했던 부정한 행위 또 지금 아빠 뭐 이런 문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이의 진짜 복리를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아빠 쪽에 양육권이 들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권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양육비를 일정 부분 받는 청구를 하고 있고 네네. 그것이 인정되기를 지금 바라면서 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재산 분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재산 분할할 때 이런 이혼 소송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그 부부가 네. 형성해서 이룬 재산은 기본적으로 5대5로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이거 좀 잘못했어요. 근데 재산 분할을 5대5로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위자료 부분과 재산 분할 부분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부인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뭐 3천이든 5천이든 1억을 청구할 수 있지만 네.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대로 그렇게 부부로서 형성한 재산을 5대5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예상 판결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베테랑.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좀 정리해가지고 본인의 사건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본인 사건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어느 정도 알게 된다면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금전적인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교통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료인을 위해서 법률 드림팀이 뭉쳤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사를 하시기 위해서 따로 이제 차가 없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삿짐 차에 같이 동승하게 된 거죠. 네, 이삿짐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길에 의료인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운전자는 사망하게 되고 의뢰인 역시 장기 손상과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아닌 화물차의 무임 승차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원고에게 책임을 15% 정도 전가되었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승차를 통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라는 자체를 인지를 시킨다거나 혹은 대체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차가 없는 분들은 이삿짐 차에 같이 동승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15% 금액을 삭감했다는 거. 억울한 의뢰인의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를 준비 중인 상황. 지금 같은 경우는 동승자가 과실이라고 지금 판정이 난 경우잖아요. 억울하지만. 근데 정말로 실제로 이거는 동승자의 과실이 확실시 된다라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럼요. 어떤 부분인가요? 아하. 네, 그렇죠. 음주운전, 동승자도 거기에 대한 방조죄로 형사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면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김웅준 베테랑.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편하게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변호사에게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테랑에게 변호란